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최은정입니다. 자, 노후를 위해서 저축은 해야겠는데 저금리 은행 이자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안심되는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손실은 막아주고 수익은 늘려주는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강의 시간으로 내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오늘은 종신보험이란 무엇인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갖고 계신데 내 종신보험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오늘 토크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플랜 119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26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순서는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하반 경직성이 확보된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숙희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숙희 전문가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100세로 많이 도래되고 있는 이 시점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노후 준비를 고민하시면서 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연금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도움되게 준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하나로 내 노후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시대에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부분보다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국민연금 이거 하나로면 내가 100세로 살아가는 이 시점에 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노후에 평균으로 월 평균 들어가는 지출 금액이 생활비가 최소 153만 원 정도라는 금액이 산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을 준비해 가지고 이 153만 원이라는 국민연금을 내가 월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아니면 개인연금을 꼭 준비해야 되겠죠. 이 부분 가지고 월 지출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극소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부분을 준비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거야가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아프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지만 지금 내가 그 긴 기간 동안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는 시점에 노후에 대한 부분, 우리 지금 은퇴 시점이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은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후에 대한 그 기간은 더 많은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지금 4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120세 정도로 평균 수명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행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타이틀을 걸고 왔는데 지금 노후자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 153만이라는 부분이 연구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인데요. 지금 바깥만 계산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가 365일 지금 평균으로 7천을 계산했거든요. 그렇다면 부부가 두 분이 계셨을 때 이 부분은 45년
노후 시점을 잡았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한 분이 그 기간을 또 나머지 기간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남아있는 이 금액은 굉장히 이게 최소 금액으로 지금 제가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다면 정말 내가 연금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으세요. 그거는 뭐 자녀분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결혼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지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까지 생각하시는 부분은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금을 직장인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장인들, 젊은 분들이 많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연금을 준비한다면 아주 최소 금액으로 굉장히 장기로 뒀을 때는 그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한다라면 아주 작은 금액으로 부담 없이 내 개인 연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1978년 이때 굉장히 있잖아요. 오래된 얘기지만 저희가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IMF 때 그때도 굉장히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1%대고 앞으로는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그 기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1%대로 갔을 때 이게 또 확정이 아닙니다. 변동이율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확정으로 주는 은행의 금리 상품은 없어진 거는 모든 분들이 시청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물론 보험회사 또한 이렇게 변화되는 그 금리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높은 금액에서 저금리로 갈 거라고 예상 못했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보면은 확정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연금보험 공시율의 변화는 이거는 지금 예전에 내가 연금보험을 가입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2012년 이때 연금을 가입했을 때 연금을 가입하는 그 기준은 현재 공시율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번 달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공시율로 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최저 보증이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은행 같은 경우도 확정금리가 없고 변동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연금을 가입하는 보험회사마다 보시면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하는 거는 현재 공시율이고 최저 보증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년 이내에 그리고 10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거기에 대해서 이율이 변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 앞에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저금리가 이렇게 변동되는 이 시점에 이것 또한 지금 최저 보증이율로 가는 부분까지 보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2017년 8월 기준을 보시면 현재 공시율이 2.5%대입니다. 그리고 최저 보증이율 또한 지금 2012년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지금 떨어진 거는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 보증이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 시점에 내가 만일에 최저 보증이 조금 더 높은 부분으로 확정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굉장히 이게 장기로 갔을 때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공시율이 4.8%대에 2011년도에 이분이 준비를 하셨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그러면 내가 그 60세 이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 수령의 금액을 보시면 3억 5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셨을 경우에 지금 최저 보증률로 갔을 경우에는 이 금액 자체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가입한 그 시점에 공시율을 보시는 게 아니고 최저 보증이율의 공시율을 꼭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겠죠. 왜? 매달 바뀌는 공시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장기로 갔을 때는 이 변동이율 자체 공시율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런데 대부분의 그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가입한 그 기준의 그 이율이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보증이율에 대한 부분을 꼭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내 연금에 대한 수령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보시면 하방 경직성 연금보험이란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지금 빨간 표를 보시면 확정이죠. 우리가 변액연금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 수익률 또한 시청자님들이 안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 그 수익률 또한 시청자님들께서 안고 가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단점이시거든요. 그래서 변액에 대해서는 장기로 갔을 때는 수익률이 괜찮지만 단기로 갔을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시율 같은 경우에도 변동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변액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내가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두 가지 상품 다. 하지만 내가 만일에 그 수익률이 오르면 오르는 데 주고 만일에 오르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 보증이율이 된다라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 단위로 보장을 해주시고요. 내가 납입하는 기간이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리고 30년이면 30년. 납입하는 기간은 5% 단위로 보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치하는 기간, 내가 연금을 받기, 납입을 끝내고 연금을 받는 그 시점, 거치 기간 동안은 4% 단위로 보증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납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파란색처럼 이 확정되어 있는 5%와 4% 단위로 보증은 정확하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내가 연금을 받는 그 금액이 아무리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최저 보증이율로 미리 보는 내 연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소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연금 수령액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가 된다라면 그렇지만 이 수익률 오른다라면 이 금액만큼 또 따로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였듯이 1%대로 지금 공시율이 변동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납입하는 부분에서 5% 단위 그리고 거치하는 기간에 대해서 4% 단위로 보증을 해준다라면 평균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복리율이 3.7%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장기로 갔을 때는 굉장히 시청자님들에게 많이 유리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은행금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 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 단기로 가기보다는 장기로 가야지만 그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상품으로 가야지 장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보험회사하고는 하얀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정기 적금을 넣었을 때 지금 납입한 보험료의 금리를 보면은 5% 확정금리와 지금 4% 확정금리를 지금 비교해 놨어요. 그럼 이거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그러면 모든 각 회사를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는 플러스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목적은 단기의 목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5년 이내에 내가 차를 바꾸는 시점과 그리고 15년 이후에 내가 집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30년 이후에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 그런 목적 자금이 다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목적 내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최소 금액으로 내가 국민연금을 지금 납입을 하고 있지만 그 국민연금으로 내가 그 최소 기본적으로 내가 내 생활 자금을 준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고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걱정을 하시고 있는 이 시점에 개인연금은 확정되어 있는 이 이율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내가 미래에 몇 세 때 내 연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 금액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가입 기준을 보신다라면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은 장기가 아닌 5년 이상부터도 납입 가능하십니다. 연금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간을 납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5년 이상부터 납입을 하시고 거치를 해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납입 방법은 월납하고 일시납과 월납을 같이 겸해서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금 개시 연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70세에 내 연금을 받게 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우리 은퇴 시점이 자꾸 주로 빨리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은퇴되는 그 기간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내 노후도 빨리 다가올 거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길게 연금을 받는 거는 늦게 연금을 받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55세까지도 선택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으로 납입받과 내가 연금 받는 시점을 내가
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지금 하나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지금 최저 보증 이유는 5% 단위고 그리고 거치기간 이 4%는 거치기간입니다. 납입하는 그 기간과 거치기간의 단위는 조금 1% 단위로 차이가 있다라고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저 보증이율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보증이 되세요. 해지 환급금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연금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 보증 이유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어릴수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연금을 아무래도 내가 많이 납입해야 되고 그리고 받는 시점이 빨라지니까 연금 수령의 금액 자체가 납입하는 금액이 많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장인들 바로 시작했을 때 굉장히 최소 금액으로 장기로 가신다라면 그 수익률은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준비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변액연금 보험이세요. 변액연금 보험이 있지만 최저 보증이 되기 때문에 미리 내 연금 금액을 알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중도 인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내가 연금을 납입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이 시점에 이 부분이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난 이것 또한 보장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추가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납입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하신다라면 가입하는 그 시점 그대로 보장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조금 연금 수령, 중도 인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굉장히,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제 혜택 받는 거하고,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내가 이제 장기로 가는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세제 혜택과 그리고 내 개인연금은 굉장히 좀 포인트가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납입하는 그 기간이 우리가 10년이나 15년, 20년을 납입을 하지만, 내가 직장으로서 내가 내가 진짜 돈을 벌어들인 그 시점에 납입을 하시고, 그리고 평생 내가 은퇴하는 그 시점부터는 평생 장기적으로 종신토로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작은 금액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가 납입까지 활용을 하신다라면 훨씬 더 그 시청자님들에게 많은 노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이숙희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연금, 어떻게 준비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정보를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플랜 119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 왜 가입해야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를 가장의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사망보장금 외에도 여러 가지 특약을 넣어서 통합보험 형태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요, 이 종신보험을 나중에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소개를 듣고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옳은 판단을 위해서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성애 전문가님, 네. 종신보험 하면 그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종신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죽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한 번은 죽기 때문에 한 번은 무조건 탈 수 있는 보험이 종신보험입니다. 죽으면 탈 수 있는 보험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주계약에 이제 사망보험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가입해서 내일 죽든 아니면 100세를 살든 110세를 살든 언젠가는 한번 사망보험을 받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종신보험의 이 종류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종신보험이라 그래서 순수 종신보험이죠. 이제 주계약하고 이제 나중에 만기가 되더라도 이제 뭐 많이 그 해지환급금이 없는 순수한 그 종신보험이 또 있고, 그 이제 또 중간중간에 내가 탄 금액에 대해서 인출할 수 있는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예. 이제 좀 전에 강의를 했던 뭐 변액 연금이든 뭐 변액 종신보험이든 그 변하는 액수죠. 변액 종신보험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종신보험이라 모든 분들이 거의 우리나라 분들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게 되면 종신보험은 꼭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네. 어떠한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주계약이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은 일단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 종신보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전에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네네. 구체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이 종신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망 이후 이제 혜택을 받는 보험인데요. 요즘은 이 종신보험 안에 특약이라 그래갖고 뭐 네. 수술비 특약, 뭐 실손비도 있고 뭐 암 특약, 뭐 등등등 그런 걸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종신보험 안에 특약을 넣었을 때 이 특약 자체도 종신으로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은 또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에만 있는 보험이죠. 예. 그래서 이 특약을 보시게 되면 안에는 어떤 보험 최대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요. 어떤 특약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보장되는 특약도 있고, 그런 걸 제대로 좀 보셔야 되시는 게 좀 부분이 있고요. 이 특약되는 부분하고 이 주계약되는 부분하고 다 통틀어서 내가 나입한 보험을 나중에 다 연금이든 아니면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네. 이 특약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소멸이 되시는 거고, 이 주계약에 대한 걸로만 갖고 이제 이유를 갖고 따져서 나중에 연금을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연금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해지환급금에서 연금으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해지환급에 돌아가는 게 많고요. 그러면 이게 최저보증은 제 거는 옛날에 가입한 거라서 뭐 3.75인데 아니면 뭐 4%인데 이거 해서 다 돌아가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보다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계약만 가지고 가셨을 때는 저희는 유지하시고 꼭 추가 납입 가능하면 추가 납입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약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져가시게 되면 아무리 최저 보증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납입됐던 보험료를 100% 다 돌려받기까지는 3.75를 계산을 했을 때는 예. 총 나입한 주계약만으로 가져가게 되면 한 20년, 아니면 특약 부분까지 다 가져가시게 되면 한 35년 정도 되셔야지만 내가 낸 돈을 다 찾아갈 수 있는 그게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옛날에 가입할 때 들었던 거랑 상당히 틀린데?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3.75로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이만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4%로 돌아가면 이만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입하셨을 당시에 이 상품 설명서 했을 때는 해지환급표라는 게 꼭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로
안 보시고 계신 분들이 거의 99.9%세요. 내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 환급금이 이만큼 된다고 했을 때는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을 했을 때 그 표를 보고 이제 보시게 되면 되게 많이 놀라시는 부분도 있고, 예. 이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실 당시에는 설계사분이 이게 7% 했을 때는 이 정도 돌아갑니다. 그 수익률이 7%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수익률 7% 나오는 종신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7%로 했을 때는 내가 낸 돈에 비해서 한 300%, 400%, 많게는 600%까지도 가요. 네. 그런데 이 변액종신이라고 하게 되면 변하는 액수, 그러니까 우리가 낸 금액을 다 갖고 이제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라 채권의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주식 혼합형 몇 프로 해서 뭐 채권의 3%, 주식에서 7% 해서 이제 그 보험사가 수익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수익률은 1% 정도가 좀 안 나오고요. 이 변액종신 같은 경우는 보험사의 사업비가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좀 작게 뛰는 데는 10에서 한 15% 정도까지 뛰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를 갖고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10에서 15% 수익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거의 대다수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 종신보험이 어떤 건가? 변액종신인가? 아니면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인가? 아니면 순수의 종신보험인가? 그런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종신보험이라는 이름 자체에 종신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건강 특약들도 내가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셨고요. 종신보험의 여러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건데, 저희 이 자리에 김성중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좀 파주시겠어요? 장단점을 꼭 집어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예. 당연히 종신보험은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복리 혜택, 그리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설 기능이 요즘엔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종신보험 목적은 유가족의 생활비 보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단점으로는 이제 조기 해지 시에 좀 손실이 많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보험료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런 사업비라든지 영업비를 많이 띄기 때문에 조기 해지 시엔 좀 불이익이 따를 수가 있고요. 제가 종신보험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입을 했냐면요. 예전에 과거에 한 5, 6년 전에는 제가 비과세 목적으로 이렇게 최저보직이 한 4% 정도 되는 게 있었어요. 환급금 굉장히 높았고 축하금도 나왔고, 이거는 넣어놓으면 언젠가는 사망도 보장이 되고 또 나중에 목돈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한 유지가 한 2, 3년 정도 하다가 해지를 했거든요. 그거는 웬 거죠? 물론 현금 흐름의 목적도 개인적 사정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종신보험을 제가 어떻게 가입을 했냐면요. 그 사망보험 1억에 각종 특약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굉장히 많이 넣고, 뭐 CI 특약도 넣고, 입원 수술 특약을 전부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요. 제가 한 5년 전에 가입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가 안 되게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년 후에 이제 월대체 공제라고 해가지고 13만 원만 내고 있어요. 보장을 똑같이 받으면서.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거를 좀 종신으로 갈지, 아니면 보장으로 갈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용도에 갈지, 가장 중요한 건 목적에 어떻게 가입하냐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목적을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신보험이 여러 가지로 나눌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얘기가 될 것도 같은데, 앞서서 이성일 전문가께서도 이 종신보험이 사망보장금을 가져가는 데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종신보험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참 이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예. 이 종신보험은 우리가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좀 젊은 친구들 한 30대 그리고 40대 정도까지는 이 종신보험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혼부부들은 뭐 어차피 결혼을 하니까 자녀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했을 때 부모들은 당연히 자식들이 30세까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파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게
그 급격한 사고로 인해서 예.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남아있는 자식들하고 처자식들을 위해서 당연히 사망보험금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면, 사망보험 가져갔는데, 자식이 다 이제 성장을 하고 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종신보험이 과연 필요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예. 요즘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게 뭐냐면, 종신 플러스 저축 플러스 연금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종신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계약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 안에 특약은 전혀 안 가져가는 거고, 이 주계약만 가져가시게 되면 이 종신보험의 특징은 이제 앞에 김성준 전문가가 얘기를 했지만 그 연복리로 돌아가는 거고 비과세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원금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20년, 30년 정도 걸렸는데 아무리 추가 납입을 해도 15년, 16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 주계약 하나만 가져가게 되면 그 납입한 보험료, 추가 납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15년 정도가 되면 원금이 이제 도래하고요. 네. 추가 납입까지 하게 되면 1대1 기준으로 추가 납입까지 하게 되게 되면 9년에서 10년째 원금이 도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낸 금액은 자식들이 크기 전까지는 계속 그 연복리로 돌아가면서 금액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이건 변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복리로 딱 해서 뭐 2.8하면 2.85, 뭐 2.7이면 2.7해서 딱 정해져 있는 금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다 성장을 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연금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저축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종신보험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젊으신 분들은 이 종신보험 활용도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저축을 목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중간에 필요하게 되면 목적점을 찾았을 수 있는 유닉 버셜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보험이 어디 회사에 어떤 보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 최저 보증, 그리고 확정금리가 0.001%라도 더 주는 보험사를 선택을 하셔서 이 종신보험 꼭 가져가시는 게 젊으신 분들. 하지만 50대 이상, 60대 정도 되시게 되면 종신보험 솔직히 필요가 없으시죠. 자녀분들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30,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자녀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있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종신보험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3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사망보장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떤 전문가들은 나중에 상속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라라고 이야기도 하던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까요? 그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의뢰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는 그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60세가 넘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거나, 물론 요즘에는 뭐 유병자를 위한 종신보험들도 뭐 많이 시판되고 있지만은, 만약 예를 들어서 한 70세 가까이 됐는데 그 상속적 재산이 평가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 100억 이상이 된다, 아니면 30억 이상이 된다 하면은 상속세로 한 50%, 10억 정도는 현찰로 6개월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건물이나 부동산 채권 한 번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산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럴 때 종신보험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계약자 수익자가 다르게 되면은 주피보험자가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부모님 이름으로 이제 계약자 수익자가 되어 있으면 금융자산으로 잡히게 돼서 추가적인 상속 재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반드시 종신보험은 이렇게 가장의 필요 시기에도 필요하겠지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상속 자원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테란로 보면은 뭐 증권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있는데, 결국은 금융상품으로서는 상속 증여에 대한 거는 보험상품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추가적인 설명. 아니요.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예.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종신보험 가입할 때 유의사항 있다면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요. 예,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이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내가 특약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주계약만 넣어서 내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고 내가 나중에
그 연금이나 저축으로 쓸 수 있다는 걸, 그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신보험 자체는 무조건 2년 이후에는 자연납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체납, 내가 보험금을 안 내도 이제 내가 냈던 보험금에서 까나가는 이제 자연납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자연납 제도는 저는 이용을 하시려면 종신보험은 가입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뭐 20, 30대,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이 종신보험은 꼭 가지고 계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뭐 확정금리 정도 가지고 계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60대가 되고 뭐 70대가 됐을 때 연금을 탔을 때는, 좀 전에 저희가 강의를 했을 때의 그 변액 그 연금보험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더 끌고 갈 수가 있고 목적 자금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예, 저희 김성중 전문가께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당연히 뭐 금융상품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금리형으로 갈지 아니면 변액 펀드 채권에 투자할지 그런 거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혹 보시면은 이거 시중에서 이제 보면은 실손보험 가입할 때 생명보험에서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넣고 실손특약을 넣는 그런 거품 보험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 보험 가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사례들 보면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좀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축인 줄 알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민원 사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물론 연금하고 저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요즘 금리가 낮다 보니까 최저보장이 높은 종신보험을 본인이 선택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 언주자들은 이제 보험사애들의 이제 무리한 영업행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들이 피해를 봐서 제가 해결해 준 적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반드시 여러 상품을 좀 3개 이상은 비교를 하셔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종신을 가져갈지 아니면 저축을 가입할지 연금을 가입할지는 반드시 비교 판단을 하시는 거는 시청자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 종신보험 납입 기간을 20년, 뭐 30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는 추천해드리는 방향은 꼭 10년 납, 10년 납을 꼭 추천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20년 납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해지하는 확률이 한 70%가 넘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이제 뭐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10년 납으로 꼭 하셔서 나중에 그 10년 이후에도 어차피 연봉률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납입 기간은 절대 길게 안 잡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좀 금액이 커 보여도 짧게 기간을 잡고 가입하는 게 좋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이 너무 비싸다, 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험 안에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열,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볼 거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4월 달에 예. 뭐 많이 뭐 변동된다고도 하고요. 아, 예. 네, 제가 지금 일만 하느라고 솔직히 제가 보험도 많이 안 들었지만 제가 보험을 한 번도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잘 들어져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40은 조금 안 됐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그럼 네네네. 30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겠습니다. 네네. 4월에 보험이 개정된다는 거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네. 개정되기 이전에 앞서서 시청자님의 보험을 좀 상담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전화 네네.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신지 좀 받아봤습니다. 두 건의 보험이 있으셨어요. 메리츠 화재에서 라이프 케어 보험을 2007년도에 가입하셔서 보험료는 15만 6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고요. 또 MG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은 2015년도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들고 가시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3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다음 달에 보험이 많이 변동된다는데 제 보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희 김성중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메리츠 그 화재보험 오래전에 가입하셨네요. 실손보험을. 그쵸, 2007년도에. 한 번쯤은 그 100%짜리 1억에 한 30에서 100만 원 정도 통원비가 나오는 또 상해 의료비가 있는 보험으로 변경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설명 못 받으셨죠, 한 번도? 제가 점검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아파서 병원 간 적도 없고. 예. 예, 근데 이제 나이가 중반 정도 넘어가니까 저도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넘어가다 왔는데 4월 달에 뭐가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예. 아마 2009년도쯤에 보험사에 연락이 많이 왔을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그때 보험을 한번 바꾸실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실손 가입하신 게 3천에 통원비가 10만 원짜리 것이거든요. 그리고 80세까지 보장되는 5년 갱신형짜리신데 이 부분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걸 바꿔야 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진단자금 같은 경우는 다 갱신형으로 돼 있으세요. 갱신형으로 돼 있으시고 이 부분은 이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인상도 좀 되셨을 거라고 뭐 가정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하신가요? 뭐 어디 5년 이내 사고력이나 뭐 약 드시거나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네, 제가 건강하고 그렇게 보험의 필요성을 솔직히 잘 못 느꼈어요. 네.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그럼? 그 옆에서 많이 보니까요. 그렇죠. 보험 필요하죠. 필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실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3천에시 80세까지고 또 5년 갱신형이에요. 한도가 너무 작으세요. 그리고 실손은 어차피 의료보험하고 연계 사업인데 지금 뭐 비급여 10% 비급여 20%, 급여 10%를 공제하고 MRI나 도수치료 뭐 다른 치료들을 또 선택진료로 빼놨긴 했지만은 좀 변경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도도 작고 물론 100%라서 좋은 보험이긴 하지만 물론 약관도 이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하지만 실손은 의료보험하고 연계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좀 실손은 이제 변경을 하실 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변경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특약 자체가 이미 MG 그 손해보험에 진단자금이 2천만 원씩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2천만 원씩 100세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물론 받긴 하지만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좀 지금 보험이 관심이 생겼을 때 좀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MG 손해보험도 괜찮긴 하세요. 근데 지금 뭐 플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요즘에 4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성 질환이나 이런 수술들이 더 필요하실 거예요. 이제 40대, 50대 되시면은 그런 점이 좀 많이 약해 보이니까 그런 점 추가로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월 이제 굉장히 보험회사에서는 이슈고 또 절판 기회가 찾아온 그런 해인데요. 우리 보험 들다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보험 좋았어. 그 보험 다시 안 나오나? 뭐 그런 보험들이 있어요. 예, 그런 보험들이 있는데 지금 어쩌면 그런 시기일지도 몰라요. 성인들한테도 뇌혈관 질환이나 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풀어놨고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나 질병 후유장애도 없어졌던 회사들도 다시 내놨고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 하실 때 그 메리츠 거는 정리를 하시고 MG 건 유지를 하셔도 되고요. 둘 다 정리를 하셔도 무난합니다. 새로운 걸 추가를 하셔도. 하지만 MG는 이제 진단자금이 있으니까 2년, 3년 내셨으니까 유지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런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나 후유장애 쪽 준비하시면은 보험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약관들이 전면 개정이 되거든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전화를 굉장히 잘 주신 겁니다.
저희 쪽에. 예. 예,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옆에 네. 하도 아픈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저기 하신 분도 있어서 지금 저도 좋은 좀 기회시니까 꼭 이번 기회에 네.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절판 네네. 특약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 그 부분. 아, 네. 예. 예, 그러시면 굉장히 큰 보험에 있어서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좋은 특약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 시청자님 고민 네, 해결이 네. 되셨습니까? 전화 드리기 잘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왜냐면 지금 제가 조금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네. 어차피 한번 점검 받아보려고 했으니까 추가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제가 조금 고민해보고 이번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 이번에 문자 풀어볼게요. 7156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남성입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오늘 강의에 나왔던 그 연금보험에 최소 납입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적으셨는데 이성열 전문가께 들어볼까요? 예. 예. 이게 뭐 최소 납입 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뭐 각각 보험사마다 다 틀린데요. 어떤 보험사 5만 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5만 원짜리는 별로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옛날에 5만 원, 8만 원, 뭐 그리고 1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이 1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30대 직장인이세요.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최소로 보지 마시고 30대 직장인이시게 되면 저는 최소가 아무리 뭐 1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최소 30만 원 정도는 가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야지만 웬만큼 노후가 준비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빨리 30대시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이게 한 살 한 살 뭐 40대가 돼버리면 네. 지금은 30만 원이면 가능한 돈이 40대가 되면 100만 원 정도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하셨으면 빨리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예, 특히나 예. 저 아까 방송에 나왔던 강의 상품 좀 알고 있는데요. 예. 1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아우, 한 달에요? 예. 그런 보험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어릴 때 연금은 가입하는 게 그 무엇보다 유리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0316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함께 보시죠.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2개월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건강보험에 입원 일당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2개월 정도 입원하셨으면 꽤 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김성중 전문가께 들어볼까요? 예, 꽤 큰 사고 같은데요. 예. 그냥 일반적인 보험 업보상 보면은 이제 상해 쪽은 좀 가입이 힘들 수가 있어요. 직전 사고니까 아무래도 5년 이내 근접 사고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질병 쪽은 뭐 암이라든지 뭐 진단자금이라든지 질병 쪽은 가입이 가능하세요. 만약에 상해만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근데 요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험회사들이 특반 뭐 세일을 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 상해보험에서도 무심사 상해보험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입원을 하고 있더라도 교통사고나 상해 입원 일단 관련된 게 가입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진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질병 쪽은 원래 가입이 되세요.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면은. 예. 상해가 문제였는데 지금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큰 상해가 있더라고 네. 하더라도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마다 특판이라고 해서 그 달에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풀어주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릴게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501님께서 적어주셨는데요. 내용 보시죠. 40대 주부입니다. 작년에 어깨 수술을 했는데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시네요. 이성열 전문가님. 예, 작년에 어깨 수술이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아파서 질병인지 아니면 상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어깨 수술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거의 뭐 관절병 수술을 좀 많이 하시죠. 요즘에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시술 정도로 많이 하시는데 건강보험은 뭐 이게 뭐 통합건강보험인지 뭐 실손인지 아니면 뭐 암, 뭐 뇌출혈, 뭐 3대 진단비가 포함된 상해까지 포함된 보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순수 3대 진단비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 예, 이거는 그 좀 전에 그 김성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 문자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건강보험은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상해 쪽은 웬만하면 모든 보험사들이 좀 빼세요라고 하지만
예, 한 군데 종류 보험사는 그래도 받아주겠다 하는 보험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항상 여기저기 보험사를 물어보시고 알아보시고 해서 정확하게 고지하고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심사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검증된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저희 보험플랜 119를 통해서 보험 고민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